자, 마플 시너지 수학하 행복한 1등급 조합 문제고요. 1229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NCR과 NCN-R이 동일함을 증명해라 라는 문제죠. 요거는 그냥 정의 이용하셔서 NCR의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CR은 M팩 나누기 N-R팩 곱하기 R팩이죠.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M팩 나누기 n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면 얼마죠? n에서 n-1 빼면 그냥 r팩 곱하기 n-r팩 뭐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r팩 곱하기 n-r팩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이게 같은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좌변과 우변이 순서가 바뀐 것 뿐이지, 그지? 분모에서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얘는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2번 볼까? 2번 보면 마찬가지로 공식을 쓰면 되는데 NPR이니까 N팩 나누기 N-R팩 요게 왼쪽에 있는 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N-R팩, N-1팩이구나 나누기 N-R-1팩이죠. 곱하기 마찬가지로 N-1팩 나누기 자 얘에서 얘 빼면 얼마죠? 얘에서 얘 빼면 더하기구나. 미안해요. 가운데가 더하기고 더하기 R 곱하기 마찬가지로 분자에는 n-1팩 나누기 n-r팩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들아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지금 통분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얘를 통분해라 라는 얘기야. 그럼 분모가 같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얘랑 얘가 분모가 지금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4팩하고 5팩의 차이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1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그지? 얘도 1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게 누구냐면은 요 녀석이 큰 녀석이에요. 얘보다 1만큼 더 크잖아. 그럼 큰 녀석으로 통분을 해야 되는 거야, 팩토리얼은. 그럼 얘는 n-r 팩으로 통분이 가능하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요 녀석의 분모가 되기 위해서 분모에다 얼마를 곱한 거냐면 분모에다가 n-r을 곱한 거예요. 분자에도 똑같이 곱한 거야.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 분자에 n-1팩 곱하기 n-r이 되고 우변은 그대로죠.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데 r 곱하기 n-r 팩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뭐로 묶이냐면 분모는 그대로 n-r 팩인데 분자가 n-1 팩으로 묶이죠. 그래서 앞에는 n-r이고 뒤에는 r이니까 결국에 요 r은 소거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리 n-1 팩에다가 n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n팩이 된다. 이게 무슨 원리랑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4팩에다가 5를 곱하면 5팩이 되는 원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n-r 팩분의 n팩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랑 똑같아졌지? 여기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똑같음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증명을 했고 마지막 3번 증명 한번 해보자. 3번 같은 경우는 NCR이니까 N팩 나누기 N-R팩 곱하기 R팩이죠. 곱하기 R팩은 우변에 있는 거 써보면 N-1팩 나누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N-R이고 그리고 뒤에 거 팩토리얼 쓰면은 R-1 팩토리얼이죠. 자, 더하기 분자에는 n-1 팩이고 분모에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n-r-1 팩 곱하기 r팩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통분 문제예요. 분모를 같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얘들아. 그럼 분모가 같아져야 되는데 큰 걸로 쌤이 바꿔줘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n-r하고 요 녀석하고 잘 보세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커? n-r이 더 큰 거야. 1만큼 더 크지, 그지? 그래서 분모는 n-r로 통분이 돼야 되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볼까? R-1팩하고 R팩 얘네 둘 중에는 누가 클까? R팩이 당연히 크겠지, 그지? 그래서 R팩으로 이렇게 통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분자에 올라가는 식을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n-R팩은 그대로 왔고 그지?
R-1 팩이 R 팩이 됐거든? 그럼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한 거냐면 얘는 여기다가 R 곱하고 분자에도 R을 곱한 거예요. 그러므로 n-1 팩에다가 R이 곱해져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면은 R 팩은 그대로 왔죠. 근데 n-R-1 팩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n-R 팩이 되겠니? 당연히 n-R을 곱해줘야겠죠? 여기다가도 n-R을 곱하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분자를 n-1 팩 곱하기 n-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 분모는 그대로 쓰고 n-R 팩에다가 R 팩 그대로 쓰시고 분자 같은 경우는 n-1 팩으로 묶이죠.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면 n만 남는다. 그럼 얘도 계산하면 분모는 n-R 팩이고 곱하기 R 팩 분의 얼마? n 팩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3번도 증명이 된 겁니다. 똑같아졌죠. 자, 그 다음 1230번에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기억번부터 한번 보자. 기억번은 그냥 NCR의 정의니까 공식을 쓰시면 되죠. n팩 나누기 n-R팩 곱하기 R팩. 똑같네. 그럼 기억은 성립하지. 그 다음 니은도 한번 보자. 니은은 NPR이라는 거는 NCR에다가 R을 곱하면 되나? 이거 틀렸지. 왜냐면 얘들아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야? 얘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나열한 거고 얘는 말 그대로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한 거죠. 그럼 얼마가 부족한 거야? R팩이 부족한 거지. R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빠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R팩인데 R이라고 써져 있어서 틀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NPN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NCN인데 이게 같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틀렸거든요. 왜냐면 NPN 같은 경우는 N팩이에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NCN 같은 경우에는 뭐랑 같아? NC0하고 같다. 즉 1개 한 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n팩과 1은 절대 같을 수 없지, 그지? 1이 아닌 이상, n이 1이 아닌 이상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근데 성립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어. 언제냐면은 n이 1일 때. n이 1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리을 보자. 리을 보면은 np0이고 이거 0이죠? 그리고 nc0 둘 다 0이네. 아 미안해요. 0이 아니라 1 그지? 0팩이고 얘도 0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얼마로 똑같아? 1 그지? 0팩은 1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귿 리을은 맞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음 보자. 미음은 무슨 얘기냐면은 n 더하기 1 c r 더하기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n 더하기 1 c r n-r 요건데 우리가 조합에서 서로 같으려면은 어떤 공식을 배웠었냐면 NCR과 NCN-R이 같다는 걸 배웠단 말이지. 그럼 얘에서 한번 빼보자. 얘는 그럼 같은 게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 N 더하기 1은 똑같은데 뒤에 와야 되는 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오면 돼. 그지? 그럼 얼마죠? N-R. 그럼 얘 똑같은 표현이네? 그러니까 얘는 맞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읍번 보자. 비읍번 보시면 어, N 곱하기 N-1 PR-1 이 녀석은 NPR과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 계산해 보시면 N 곱하기 얘는 N-1 팩 나누기 N-R 팩이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분자가 얘가 연산이 됩니다. 요 녀석이 연산이 돼요. 왜냐면 N 곱하기 N-1 팩은 N 팩이랑 같기 때문에 그럼 얘는 결국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식은 n-r 팩분의 n 팩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npr과 똑같은 식이네, 그지? 그래서 비읍도 성립한다 라는 거죠. 비읍 성립한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읍 보자. 시읒은 뭐야? 시읒은 ncr 더하기 ncr 더하기 1 요 녀석이 n 더하기 1c r 더하기 1과 같냐 물어보는 건데
얘도 계산 한번 해보자. 증명해야 돼요. 얘는 n팩 나누기 n-r팩 r팩 더하기 n팩 나누기 n-r-1팩 곱하기 r 더하기 1팩.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통분을 또 해볼 건데 분모가 같아져야 되지, 그지? 그럼 얘랑 얘가 같아지려면 큰 거 n-r팩으로 통분이 돼야 되고 큰 거 기준이야, 항상.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크죠? r 더하기 1이 크지, 그지? 그래서 r 더하기 1로 통분.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에는 뭐가 곱해줘야 돼요? n팩에는? 얘 입장에서는 n-r은 그대로 갔어. 근데 r팩인데 r 더하기 1 팩이 됐지, 그지? 얼마를 더 곱해줘야 돼? 분자에 r 더하기 1을 더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n팩에다가 자, 요 녀석은 r 더하기 1팩은 그대로 왔어요. 근데 n-r-1이었는데 n-r로 바뀌었네? 그럼 얼마를 더 곱해준 거야? n-r을 곱해준 거지. 그럼 분모는 똑같이 쓰시고 분자만 더해서 써보자. 그럼 분자를 더해보면은 n팩으로 묶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주면 얼마니?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계산해보시면 n 더하기 1 팩이죠. 나누기 n-r 팩 r 더하기 1 팩. 이게 요 녀석과 똑같냐 이거예요. 그럼 요 녀석도 공식을 써보시면은 n 더하기 1 팩 나누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n-r 팩 곱하기 r 더하기 1 팩. 어때? 똑같니?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시옷도 맞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응번 볼 건데 r 곱하기 ncr이야. 얘가 n 곱하기 n-1c r-1과 같냐 물어보는 거니까 공식 쓰자. 그럼 얘도 r 곱하기 n-r 팩 r 팩분의 n 팩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n 곱하기 n-1 팩 나누기 n-r 팩 곱하기 r-1 팩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양변에 얘는 양변에 있는 요거를 곱해볼까? 양변에 r-1팩을 곱하자. 그럼 얘는 약분되죠. 근데 얘는 잘 보시면은 여기다가 r-1팩을 양변에 똑같이 곱하면 요 녀석이 뭐가 돼? 요거 지워버리고 r팩이라고 써도 되지, 그지? 요 녀석이 r팩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약분되겠다, 그지? 약분을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이랑 n-1팩을 곱하면 분자는 얼마가 되지? 요거 지워주고 n팩이라고 써도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어때요? 똑같죠?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응 맞고 시읒도 맞고 아까 비읍도 맞았었고 미음도 맞고 리을도 맞고 디귿은 틀리고 니은 틀리고 기응 맞으니까 옳은 개수는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31번 송채는 영문 이름이 송채라고 되어 있네, 그지? 그래서 자음 3개와 모음 2개를 뽑아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만들 거래. 근데 얘들아 자리가 얘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 자음이 맨 앞자리고 두 번째는 모음이 와야 되고 세 번째는 또 자음이 와야 되고 네 번째는 모음이 와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음끼리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을 해야 된대요. 그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지? 크기가 정해져 있다. 얘들아, 크기가 정해져 있다가 우리 경우의 수에서 의미하는 게 뭐였지?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럼 얘는 뽑기만 하면 된다. 요 개념이었잖아, 그지? 뽑기만 하면 된다. 그럼 우리 자음이 몇 개 있고 모음이 몇 개 있는지 분류를 한번 해보자. 자음은 일단 S. 자, 자음을 한번 써볼게요. 자음은 S, N, G,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H 이렇게 있죠. 그리고 모음은 몇 개 있냐면 모음은 나머지겠지? O,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I 이렇게 세 개 있네요. 그럼 우리는 자음은 이미 자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얘네가 크기 순서대로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
자음이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열이 되는 거야. 그지? 뽑기만 하면. 그럼 5C3의 경우의 수니까 5, 4, 20 나누기 2를 해서 10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데 모음은 자리는 정해져 있지만 순서는 없어요. 그죠? 순서를 결정해줘야 돼. 왜냐면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몇 개 중에서 모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3P인 거죠. 모음은 3P이다.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3이 6, 6가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이메일 주소의 개수는 자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모음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죠. 그러므로 몇 가지? 60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1232번 보시면 준기는 방학을 이용을 해서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근데 도시를 도별로 이렇게 표와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뭐 강원도는 4곳, 충청남도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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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곳, 3곳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기가 2개의 도를 여행하는데 첫 번째 방문하는 도에서는 3개 도시, 두 번째 방문하는 도시에선 2개 도시. 그렇다면은 일단 2개의 도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첫 번째가 도를 선택을 하는 거야. 도를 선택. 근데 문제에서 방문 도시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순서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도도 마찬가지로 4개의 도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지? 4C인 거지.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6가지. 근데 이 6가지를 근데 강원도를 선택하는 거랑 충청도를 선택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이 6가지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이거를 직접 선택을 해야겠다. 그지? 이렇게 소괄호를 나눠서 6개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6가지를 일일이 다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강원도랑 충청도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강원도랑 전라도, 그 다음에 강원도랑 경상도, 그 다음에 이제는 충청도랑 전라도, 그 다음에 충청도랑 경상도, 마지막으로 전라도랑 경상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자, 강원도랑 충청도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어, 첫 번째 방문하는 도시에서, 그럼 얘는 순서가 있네, 그지? 순서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방문하는 도시를 강원도라고 해보자. 강원도를 먼저 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강원도를 먼저 가면은 첫 번째 방문 도시에는 3개니까 4C3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에는 충청도. 충청도에선 2개 도시야. 그럼 4C인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강원도에서 3곳, 그리고 충청도에서 2곳인데,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충청도랑 강원도,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4곳이니까 똑같겠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돼야겠죠? 계산해보시면 4 곱하기 6이니까 24가지, 얘도 24가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원도랑 전라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강원도에서 3곳이니까 4C3. 그 다음에 전라도는 3곳밖에 없어요. 그럼 2곳을 선택하면 3C2. 계산하시면 4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 그 다음에 순서 바꿔서 전라도랑 강원도. 자, 그럼 전라도 강원도 하려면은 3C3 곱하기 4C이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1 곱하기 6, 6가지. 그 다음에는 강원도랑 경상남도, 요거죠. 얘는 강원도에서는 똑같이 4C3. 근데 얘는 똑같지, 얘들아. 요 두 번째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 보여? 첫 번째 선택하는 게 4곳이고, 두 번째 선택하는 게 전라도랑 경상남도랑 똑같이 3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 4곳, 3곳, 그거 순서 바꾼 거, 그리고 얘도 4곳, 3곳, 순서 바꾼 거.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 18가지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계산 안 해도 돼. 그래서 여기도 18가지.
그 다음에 충청도랑 전라도, 전라도죠? 근데 얘도 똑같네. 그지? 처음에 선택한 게 4곳, 3곳이니까 똑같이 18가지. 그 다음에 충청도랑 경상도도 4곳, 3곳이니까 18가지. 근데 마지막은 좀 달라요. 전라도, 경상도인데 얘는 3이죠?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3시2. 근데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경상도, 전라도 요 순서대로 그럼 똑같거든요. 경우의 수는 3시3, 3시2 계산하시면 3, 3이니까 6가지. 자, 다 더해보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나온 경우의 수는 48가지고요. 48가지. 나머지 이제 18가지가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넷. 4가지나 있으니까 48 더하기 18 곱하기 4 그리고 더하기 6가지.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48가지에다가 18에다 4 곱하면 4, 8에 32, 4는 4, 70이고 더하기 6이죠. 요 계산하시면 120가지, 126가지가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1233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S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의 지금 합집합이 S라는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A의 원소가 1, 2, 3이야. 그럼 나머지 원소 B는 4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다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금 A랑 B랑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A에서 B로 함수래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랑 같아야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A 집합을 만들면 나머지는 어차피 B 집합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A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 뽑아야 되는 거야, 원소를? 5개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0개 총 있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10개를 뽑아주는 거야. 아무거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집합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5개의 원소를 1, 3, 5, 6, 8을 뽑았다고 해보자. 그럼 나머지 원소는 저절로 B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럼 B에는 2, 4, 그 다음에 7, 9, 10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A의 원소를 뽑아주는 경우의 수 10CO가 첫 번째로 작용을 할 거고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10CO를 계산해 주시고 그럼 얘는 19, 8, 7, 6까지 그 다음에 나누기 500, 5, 4, 3, 2, 1 자, 약분해주자. 3이 6이니까 약분해주고 5는 6이랑 약분해주고 2는 한 번 더 얘랑 약분해주고 2는 4랑 약분해주면 결국에 남는 거는 9 곱하기 4 곱하기 7밖에 없죠. 계산해주시면 36에다가 7을 곱해주면 되니까 6, 7에 42, 3, 7에 21, 252가지가 될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대응까지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럼 A랑 B랑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1에서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 5, 그 다음에 3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4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3가지, 2가지, 1가지 즉 5팩이기 때문에 120가지를 아까 우리가 구한 252가지에다가 곱해줘야겠죠. 센 말 이해되죠? 그럼 얘는 252에다가 120을 곱하면 좀 답이 크네, 그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그럼 0, 4, 2, 0, 3 3만 240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되죠? 자, 다음 문제 1234번부터 계속 봅시다. 자, 어느 학교 3학년 1반부터 7반까지 7개의 반이 지금 존재를 하고요. 그럼 서로 다 다른 반이죠. 근데 문제는 1반하고 2반이 결승전에서 만나야 된대. 결승전에서. 그러면 결승전에서 이렇게 1반하고 2반하고
이렇게 매치업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려면 얘들아, 얘를 크게 보면은 여기가 1조라고 해보자. 여기는 2조. 그럼 얘들아, 같은 조에 1반하고 2반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2조에 1번 반이 여기 들어가고 2반이 여기 들어가면은 얘네 둘이 여기서 매치업이 될 거거든요. 아무리 이겨도. 그러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두 반 중에서 한 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같은 조에 해당되면 안 되는 겁니다. 1반과 2반이. 1반과 2반이 같은 조에는 배정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좀 이용을 해보면은 1조든지 2조든지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치? 두 개의 조 중에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1반이 들어간다고 해보자. 그럼 1조를 선택했다고 해보면 2조에는 2반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2C1이므로 두 가지인 거죠. 그 다음 나머지 반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건데 나머지 반을 분할을 해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두 반이 지금 결정이 났으니 1조와 2조에 들어가니까 나머지 5개의 반이 있는 거야. 근데 그 5개의 반을 몇 개로 분할해야 돼요? 여기 1조에는 1반이 하나 들어갈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들어가면 2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조 같은 경우도 만약에 2반이 여기 들어가면 3개 뽑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5반 중에서 먼저 1조에 들어갈 2반을 선택. 동시에 남은 3개의 반이 있겠죠, 그죠? 그 3개의 반을 여기 빈 3개에다가 집어넣는 게 3C3. 그러므로 얘는 경우의 수가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3C3은 1이죠.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10가지가 되겠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해주셔야 되냐면 이제 1반이 1조에 들어간다는 것만 했지 어느 지금 여기 동그라미 3개 있는데 어디 들어갈지는 결정을 안 했잖아, 그지? 그래서 1반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을 선택해 줍시다. 조를. 그럼 여기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3C1이죠. 동시에 2반도 마찬가지로 요 4개 중에서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C1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요 경우의 수가 무슨 경우의 수다? 1반과 2반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반은 배치 안 해줘도 돼. 어차피 그냥 얘는 대진표 작성이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3 곱하기 4니까 12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지금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2가지, 10가지, 12가지를 모두 곱해서 몇 가지다? 240가지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35번 문제인데 크기가 정해져 있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죠. 근데 F1과 F2랑 F3, F4를 모조리 더했을 때 그 값이 지금 홀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들아 얘가 홀수가 되려면 요 4개 중에 무조건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홀수가 홀수개 있어야 더해서 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홀수 3개 그리고 짝수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지? 홀수를 하나 그리고 짝수는 3개. 근데 숫자를 분석을 해보면 정의역의 원소가 얘들아 1, 2, 3, 4야. 정의역이.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는 몇 개? 9개. B에 들어가는 거는 총 9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공역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홀수 3개를 선택해야 되고 짝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먼저지, 그지? 그럼 이 홀수가 몇 개 있니? 공역 중에서? 홀수는 공역에서 1, 3, 5, 7, 9가 있죠? 즉 5개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짝수는 몇 개 있지? 2, 4, 6, 8 4개가 있죠? 그럼 우리가 홀수 중에서 3개를 아무거나 선택하자. 그럼 5C3이겠지? 동시에 짝수는 4개 중에서 하나 선택.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야? 홀수 중에 아무거나 3개를 이렇게 선택해. 3, 5, 9 그리고 짝수 중에서 2, 4, 6, 8 중에서 4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무조건 어떻게 들어가야 돼?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은 3으로 2는 4로 3은 5로
4는 9로 자동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뽑기만 해주면 대응은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5, 4, 20에 10이고 곱하기 4니까 몇 가지죠? 40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수를 하나 선택하고 짝수를 3개 선택하는 거니까 홀수는 5개 중에 1개, OC 1. 동시에 짝수는 4개 중에서 3개. 곱해주시면 5 곱하기 4니까 20가지가 돼야겠네요. 그럼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60가지가 답이다 라는 얘기지. 그 다음 문제 36번 보시면 F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야. X에서 X로의 함수고 그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1대1 대응 함수예요. 그래서 1, 2, 3, 4, 5, 6 공역도 1, 2, 3, 4, 5, 6 자, 1대1 대응인데 요 조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럼 n에다가 1 넣어주면은 F2보다 F1이 커야 되고 걔보다는 F3이 커야겠죠? n에다 1 넣어주면 그리고 n에다 2를 한번 넣어볼까? 그럼 F4보다 F2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는 F6이 커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확실한 거는 뭐냐면 F4보다는 F2가 커야 되고 F2보다는 F1이 커야 되고 F1보다는 F3이 커야 되는 거죠. 확실한 크기가 4개 있는 거야, 그지? 근데 F6은 F3보다 큰지 1보다 큰지 애매해, 그지? 대신에 확실한 건 F2가 F6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건 확실해.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케이스에서 F2가 중요한 녀석이죠? F2가 중요한 녀석이야. 그래서 우리는 F2에다 대응을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F2가 1로 대응이 돼보자. 그럼 F2가 1로 대응이 되면 F4가 대응될 곳이 없지, 그지?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F2가 2로 대응이 돼볼까? 그럼 F2가 2로 대응이 된다면은 F4는 무조건 1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긴데 F2는 미안해, 여기 아니지? 이게 아니라 F2는 2로 F4는 1로 그러면 무조건 F1과 F3은 F2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랑 대응될 곳은 요 4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얘는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4시 2죠.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자라는 거지. 그럼 내가 4랑 예를 들어서 6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F1과 F3은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누구냐면 5랑 6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 F6은 무조건 F2보다 커야 되니까 5로 갈 수밖에 없겠지. 잠깐만. 그럼 빈 곳이 3이랑 5가 둘 다 비는구나, 그지? 그러면 5랑 6이 순서를 바꿔서 들어가도 5가 3으로 가고 6은 5로 가고 반대로 들어가도 F2보다는 크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계산하시면 12가지. 그 다음 F3이 이번엔 3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요거 지워주시고 F3이 3으로 가야 되니까 대응해보자. F3은 F2가 3이죠. 미안해요. F2가 3으로 대응이 된다고 한다면 F1이 갈 수 있는 곳 F4가 갈 수 있는 곳이 두 곳인 거야. F4가 1 또는 2로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두 가지지. 2C1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로 갔다고 해보자. 예를 든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는 F1과 F3이 대응될 곳을 찾아줘야 되는데 F2가 3으로 대응이 됐으면 4, 5, 6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니까 3C2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4랑 6이랑 또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럼 F1은 4로 F3은 6으로 무조건 대응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F6이 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어디? 5밖에 없지. 왜냐면 2보다 큰 게 지금 F2가 3이기 때문에
3보다 큰 함수값은 5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F6은 무조건 5로 갈 수밖에 없다. 경우의 수가 발생 안 하죠. 그 다음에 5도 남은 2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1. 그럼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2가 4로 한번 가보자. 그럼 F2가 4로 가면 얘들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F2가 이렇게 4로 갔어. 그러면 F2가 4로 가면 F1과 F3은 4보다 큰 5, 6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럼 얘가 5랑 6으로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누가 갈 곳이 없어. 이제 F6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지? 왜냐면 4보다 큰 게 5, 6밖에 없는데 이미 대응이 됐거든.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얘가 대응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지? 얘는 불가능하다. 그럼 나머지 나온 경우의 수 2개를 더하시면 되니까 18개가 돼야겠죠. 자, 계속해서 1237번 문제 보시면은 A에서 A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근데 F1은 무조건 7로 대응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그려보면 A에서 A로니까 이렇게 A에서 A로 함수 만들어 줘야겠지. 그래서 1, 2, 3, 4, 5, 6, 7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F1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 대응이에요. F1은 무조건 7로 갈 수밖에 없어. 그지? 얘는 요게 확정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K라는 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K는 무조건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F1은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F2에다 한번 넣어보면은 F2는 무조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F2가 대응이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2 중에 하나겠지, 그지? 그 다음에 F3도 마찬가지로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대응이 될 수 있는 값이 1과 2와 3 중에 하나란 얘기고, 그 다음에 F4도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 2, 3, 4 중에 하나가 돼야겠지? 그 다음 F5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렇게 써주자. 다음에 F6도 F7도 다 썼을 텐데, 자, 그러면 F2부터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F2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둘 중 하나 선택이지, 그지? 2C1이야. 그럼 2가지. 근데 동시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F3의 입장에서는 이 3개 중에서 하나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2가지. 왜냐면 1대1 대응 함수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2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F3이. 그럼 F4 입장에서는 2개가 이미 지워지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또 2개 중에서 하나지. 그럼 얘네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 그럼 얘도 2가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선택했다고 해보자. 5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3과 6 중에서 하나지. 둘 중 하나. 마지막으로 얘가 만약에 7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얘도 마지막으로 2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2가 총 몇 개 곱해지는 거예요? 2가 총.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 남지 않니? 하나 남으면 안 되는데. 아, F1이 7로 대응이 되니까 6개 맞구나. 6개 아니잖아. 잠깐만. 뭐 쌤이 실수했나? 2개 중에 하나. 마찬가지로 F7도 여기 중에서 하나니까 7을 만약에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쌤이 선택 안 한 게 있나 본데? F4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선택을 안 했구나. 그지? 여기서 선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럼 2가지. 마찬가지로 2가지. 2가지. 맞네요. 그죠?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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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니까 2가 몇 번 곱해졌니? 2가 하나, 둘, 셋, 넷, 다. 근데 마지막에 이거 중간에 쌤이 체크를 안 해갖고 이게 스노우볼이 좀 굴러갔는데 다시 해야겠다. 그지? 여기서부터 쌤이 체크를 안 했거든. 미안해요. 다시 한번 해보자.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7. 자, 그러면 F3이 이 두 개 중에 하나 지금 선택을 한 거야. 2로. 그 다음에 F4 같은 경우도 요게 지금 두 개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그 둘 중에 하나를 3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선택이 된 게 요거 세 가지니까 4, 5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죠. 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5를 찍어보자. 그럼 1, 2, 3, 5가 찍혀져 있으니까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니까 두 가지. 그럼 4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럼 1, 2, 3, 4, 5. 그럼 나머지 둘 중에서 하나니까 얘도 두 가지네요. 맞구나. 아, 근데 7이 대응이 되어 있네. 그죠? 얘는 무조건 한 가지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선택이 무조건 6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2, 2, 2, 2, 2. 2가 5개 있으니까 2의 5승 몇 가지죠? 32가지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인데 지금 정사각형 15개를 연결해서 이런 이상한 모양의 도형을 만들었는데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위의 변을 결정해버리자.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으로 잡았다고 해볼게. 여기 선을 윗변으로 잡았어. 그럼 몇 개의 지금 경우의 수가 생기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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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 네 개의 평행선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지 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럼 얘는 여기를 윗변으로 선택하면 이 네 개의 평행선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랑 요거랑 선택을 했다고 해보자. 그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은 여기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지?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세 개 중에서 하나. 3C인 거지. 그래서 윗변을 여기를 3층이라고 해볼게. 여기는 2층, 여기는 1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왜 안 되냐면 얘는 윗변이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윗변에 3층으로 잡았을 때 경우의 수가 4C는 6가지고 3C1은 3이니까 18가지가 나올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자. 그럼 그 다음 상황은 윗변을 어디로 잡는 거야? 윗변을 2층으로 잡는 거지. 여기를 2층으로 잡는 거야, 윗변을. 그럼 나올 수 있는 평행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이 6개의 평행선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죠? 2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럼 아랫변은 얘네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동시에 2C1을 해주는 거지. 그럼 계산해 주시면 6C는 6, 5, 30, 15 곱하기 2니까 30까지가 돼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1층에서 윗변을 잡아보자. 요렇게. 그러면 평행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럼 8개의 평행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고, 근데 아랫변은 얘로 고정이에요. 그죠? 아랫변은 얘로 고정이기 때문에 곱하기 1.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8 곱하기 7, 56에서 나누기 2니까 28가지. 그래서 요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18 더하기 30 더하기 28을 해줘서 답은 얘는 58이니까 답은 76가지가 돼야겠네요. 자, 다음 39번 문제로 넘어가서 10가지 놀이기구 중에서 서로 다른 놀이기구 이용권을 8장을 구입한대. 그럼 10개 중에서 8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지. 8장만 구입을 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8장을 구입하면 경우의 수가 10C2랑 같을 것이고, 그럼 얘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니까 45가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경우의 수인 거야? 놀이공원 이용권을 구입하는 거죠. 이용권을 구입.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이 구입한 이용권을 분할해 줘야 돼. 3장, 3장, 2장으로. 그럼 이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뭐 전형적이니까 금방 할 수 있죠. 8개 중에서 3개. 그럼 남은 5개 중에서 3개. 그리고 남은 2장 중에서 2개. 근데 요 3장과 요 3장이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팩으로 나눠주자. 계산하시면
8시 3이 8 곱하기 7 곱하기 6이고 나누기 3팩이니까 56. 5시 3 같은 경우는 5시 2니까 10가지. 마지막으로 이 C는 1이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주면 56 곱하기 5니까 6, 5, 30, 5, 25, 280까지네. 자, 그럼 이용권을 구입했고 그 다음에 분할까지 해줬어요. 근데 얘를 분배까지 해줘야 된대. 그럼 분배니까 뭐야? 3팩이죠. 3명한테 나눠줘라. 그럼 6가지. 그럼 X는 이걸 다 곱하는 거니까 45 곱하기 280 곱하기 6인데 얘를 100으로 나누래요. 그러니까 얘는 10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100으로 나누기 전에 얘를 먼저 다 곱해보자. 그럼 얘랑 곱하면은 280 곱하기 45. 그럼 얘는 0, 40, 2, 50, 0, 32, 2, 48.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얘를 100으로 나누자 그러면 얘를 100으로 나누면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126에다가 6만 곱하면 되겠다. 66에 36, 6이 12, 5, 6일은 6, 7. 그래서 답은 756까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조합 마지막 문제 1240번 문제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반지름과 색이 모두 다른 5개의 원판이 존재하는데 이 5개의 원판이 중심이 일치하도록 원판을 이렇게 쌓는데요. 이렇게 쌓는 건데 얘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 2개만 보여야 된대. 그럼 얘들아 위에서 쳐다보면은 얘는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보일까? 가장 큰 요 파란색 원판이 먼저 이렇게 겉에 테두리로 보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원판이 이렇게 보이겠지, 그지?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원판은 가려서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개만 위에서 봤을 때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가장 큰 원판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원판의 위치가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판을 1번 원판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주자. 그럼 1번 원판이 맨 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1번 원판이 이렇게 맨 위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1번 원판이 오게 되면 나머지 다른 원판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더라도 안 보이겠죠. 그지? 1번 원판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얘는 안 되고 그럼 두 번째 1번 원판이 두 번째 줄에 위치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1번 원판 뒤는 어차피 안 보여요, 얘들아. 1번 원판 뒤에는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 안 보여. 어차피 안 보일 거야. 그럼 이제 얘 위에 오는 해를 하나 선택을 해야겠지, 그지? 그럼 얘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보일 거야. 위에서 볼 거니까. 그럼 나머지 4개의 원판 중에서 이 1번 원판 위에 올 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C1이죠. 그 다음에 아래 원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3팩.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6이니까 24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이번에 세 번째 줄에 와야겠지 그러면 1번 원판이 이렇게 세 번째 줄에 온다고 해보자. 그럼 그 위에 2개의 원판이 지금 와야 된다는 얘긴데 2개의 원판이 어떻게 와야 되지? 무조건 큰 원판이 위쪽에 오고 2개 중에서 그리고 작은 원판은 아래. 무조건 이렇게 와야지만 2개만 보이겠죠. 이 뒤에 나머지 2개는 상관없죠. 그죠? 어차피 위에서 쳐다볼 거기 때문에 큰 원판, 그러니까 얘네 2개를 비교했을 때 큰 원판이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아래 원판이 안 보이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쳐다보면은 2개 보일 거 맞아요. 여기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지? 그러면 일단 이 4개의 원판 중에서 위에 올 거 2개 선택하는 거야. 4C2. 근데 선택을 하면 무조건 큰 게 위쪽에 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발생 안 해요. 그냥 4C만 해주면 알아서 큰 원판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럼 이제 여기 아래쪽은 순서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이겠지? 그럼 계산해주면 4C2니까 6가지 곱하기 2, 12가지죠. 그 다음 마지막은 아닌가? 네 번째 이제 한번 위치를 해보자. 첫 번째 원판이, 이거 첫 번째 원판이죠. 그럼 그 위에 마찬가지로 가장 큰 원판이 위쪽에 와야 돼. 그리고 나머지 2개 원판.
여기는 원판이 하나밖에 없겠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럼 얘는 4개의 원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원판 중에서 가장 큰 게 여기 있을 거야, 그지? 4C3 해주시고. 근데 얘네 둘은 크기를 바꿔도,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럼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2팩인 거지. 밑에 오는 건 어차피 하나로 고정이니까 경우의 수 없을 거고.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이죠. 2죠. 그럼 얘도 8가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에는 가장 큰 원판이 여기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원판 중에서 가장 큰 게 맨 위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자유롭게 올 수 있죠. 여기 3개는. 그러니까 얘는 3팩.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온 경우의 수를 다 더해보면 2층에 존재할 때 24, 3층에 오는 거는 12, 4층에 오는 거는 8개, 마지막으로 얘는 3팩 6개. 다 더해주면 30 더하기 20이니까 몇 가지죠? 전체가 50가지다 라는 얘기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